삶의 공명을 낳는 낭독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가문비 나무의 노래. 저자 마틴 슐레스케는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자이다. 마틴 슐레스케는 해마다 약 20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제작하는데 세계 순회 연주를 하는 솔리스트들과 유명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저들이 그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고 한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는 마틴 슐레스케가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수리하기도 하면서 얻은 삶의 통찰과 신앙적인 깨달음을 기록해둔 책이다. 책에서 저자는 어떤 나무가 바이올린으로 만들기에 적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지대에서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문비 나무와는 견줄 것이 못됩니다. 고지대의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가문비 나무는 생존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나무의 세포벽은 단단해져서 좋은 울림을 내는 공명판으로 만들 수 있다. 반면에 기름진 땅과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에서 자란 나무들은 빠른 속도로 자라지만 나이테의 폭이 넓고 세포벽이 단단하지 않아서 좋은 울림을 내는 악기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울림을 가진 나무는 대부분 고도, 방위, 풍향, 기후 토질 등의 여건이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가진 땅에서 자라난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저항력을 기르고 세포들을 진동하는 법을 익히는데 바로 이것이 자유로운 공명을 만들어낸다. 위인들의 전기나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항상 시련을 겪는다. 역경과 극복, 스토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중요한 소재였다. 주인공은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죽는 상황에 놓인다. 모든 환경은 주인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주인공을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어떤 어려움도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간다. 종국에는 모든 시련을 보상받는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사실 역경이 없으면 해피엔딩의 가치도 사라진다. 정상을 느끼는 순간이 짧음에도 오랜 시간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떤 역경의 스토리를 가졌는가가 해피엔딩의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주인공에게도 관람자에게도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순간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시련을 딛고 성공한 실제 인물들이 바로 좋은 울림을 가진 나무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춥고 물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더 단단하게 자라는 가문비 나무처럼 그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더 강인하게 성장한다. 그들의 역경과 극복 스토리는 마치 가문비 나무처럼 자유로운 공명을 낳는다.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자신만의 해피엔딩에 그치지 않고 가문비 나무처럼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전한다. 아름다운 공명을 낳는 가문비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도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역경과 시련이 괜히 역경과 시련이겠는가? 오히려 역경과 시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마틴 슐레스케는 좋은 바이올린이 될 만한 나무들을 노래하는 나무라고 부르는데 노래하는 나무가 될 만한 제목은 1만 그루 중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한다고 한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공명을 낳는 나무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역경과 시련이 많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무의 삶이 아니라 바로 바이올린 제작자의 삶이다.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망치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 나무 둥치를 톡톡 두드리고 진동을 느끼고 나무의 울림을 듣기를 반복하며 바이올린으로 탄생할 만한 나무를 찾아낸다고 한다. 1만 그루 중 한 그루 있다는 노래하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 손수 모두 나무를 두드려 보고 그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듣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나무도 대단하지만 그 나무를 찾아내는 바이올린 제작자들도 참 대단하게 보인다. 우리가 할 일도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운 공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두드리고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듣는 것이다. 당신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도 아니며 온화한 환경에서 느긋하게 자라나는 나무도 아니다. 이미 당신은 노래하는 나무이다. 모든 사람은 노래하는 나무이다. 자신이 어떤 울림을 가지고 있는지 살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당신이 가진 아름다운 공명을 발견하는 일이 바로 삶에서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그것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울림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올린 제작자처럼 자신을 두드리고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듣는 것은 낭독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 매일 글을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자신의 귀로 듣고 그 울림을 몸으로 느끼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무엇이 당신의 울림인지, 언제 당신의 울림이 느껴지는지, 어떻게 당신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울림을 듣는 낭독.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지내게 되었다. 대학 생활이라는 무한한 자유가 있음에도 한편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이 생겼다. 이후 교환학생을 하며 타국에서 지내게 되니 좀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은 비단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취업의 시기가 다가와 막상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과 마주하니 소속감이 없어서 또 외로움과 두려움이 생겼다. 이때 깨달은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언제든지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핑계로 자신을 외롭고 두렵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마다 책을 읽었다. 가족이 그리울 때도, 무한한 자유가 두려울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책을 읽으며 내 마음을 다독였다. 바이올린 제작자가 나무를 두드리고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듣는 것처럼 책을 읽으며 좋은 글을 읽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들었다. 이를 통해 나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스펙은 부족해도 삶에 대한 희망은 부족하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것도 그때뿐.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독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낭독은 자신의 울림을 듣는 것이다. 좋은 글을 당신에게 두드려 넣어 당신의 마음의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듣는 것이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고요함 속에서 낭독을 해보자. 당신의 깊고 깊은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자. 행복했는지 힘들었는지 외로웠는지 두려웠는지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읽어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주자. 아마 이렇게 발견한 당신의 울림은 당신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노래하는 나무는 아름다운 공명을 낳기 때문이다.
바이올린이 완벽한 형태를 가져야만 좋은 울림을 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올린 제작자가 각 나무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나무의 결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마다의 나무가 가진 유일하고 독특한 예술 작품인 고유한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마틴 슐레스케, 가문비 나무의 노래. 마틴 슐레스케는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도, 완벽한 형태의 바이올린이 아니라도 모든 나무는 개성만 잘 살린다면 독특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나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악기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각자 다른 소리를 낸다. 또 모든 악기는 저마다 개성적인 울림을 낸다. 따라서 나무결을 존중하기만 하면 특이한 생장에 이상한 나무결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도 좋은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났든 온화한 환경에서 자라났든 잘 자란 나무든 이상한 나무든 이미 당신은 노래하는 나무다. 당신이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만 잘 알면 모든 나무가 고유한 음을 만들어내듯 당신도 당신만의 독특한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의 결을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낭독하는 것이다. 매일 꾸준하게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바이올린 제작자들이 마음을 담아 당신의 결을 찾아보라. 당신의 울림을 듣고 당신의 삶을 온 세상에 공명하라. 진가록의 낭독 독서법 중에서 이미 노래하는 나무인 당신, 당신이 아름다운 공명을 응원합니다. 끝.